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검토해온 수소 트램을 민선 8기 안에 개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개발과 연계해서 수소 트램 1단계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시 조직 개편안에도 별도의 철도 트램팀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축물 보존과 함께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부지가 개발되면 인근 야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이용객까지 몰려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야구장과 전방 일신방직을 거쳐 종합버스 터미널과 농성역까지 2.6km 구간을 잇는 수소 트램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720억 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각지대를 보완해서 전방 일신방직 주변 교통편을 확충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는 공공기여와 국비, 시비까지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입니다. 수소 트램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국가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지하철을 새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대체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전방과 일신방직 주변 도로가 좁고 터미널 근처는 3차로를 점유해서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윤장현 전 시장 때도 검토했다가 도로 폭등을 이유로 무산된 도시철도 공법이기도 합니다. 인수위는 수소 트램 2단계도 제시했습니다. 광주역을 출발해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극락강역을 거쳐 광주 송정역을 잇는 14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추정치만 7,600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역 구간 등은 달빛 고속철도와 경전선 등 이미 국가 철도 계획이 정해진 곳이어서 난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국비 60%, 시비 40%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국비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램을 도입해야 될지 말지 이 논의가 우선돼야 되고, 되더라도 구간을 어떻게 할지, 또 구간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을 전기 트램으로 할지 수소 트램으로 할지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 철도 트램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사업을 전담할 임시팀을 구성해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팀장으로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 민생경제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의 모형과 기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국가 차원 하위에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행정당국이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하는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광주시가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의료기관 323곳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검사와 치료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도 150여 곳을 확보했습니다. 또 투석 환자나 소아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지난달 28일 8.9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며 지난 10일 20.6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은 장마 속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말라서 모내기도 하지 못하고 간척지에서는 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영광의 간척지 논입니다. 지난달 중순 모내기를 했는데 벼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듬성듬성 말라 죽은 벼들도 눈에 띕니다. 극심한 가뭄에 땅이 메말라 아래서 소금기가 올라온 탓입니다. 주민들이 모내기 전에 염분 농도를 측정한 결과 3.2%, 간척지 적정 염분 농도인 0.28%의 10배를 넘습니다. 실제 인근 300여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염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를 심어도 다시 죽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1년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광주의 한 마을에서는 여태 모내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 관정이 말라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68인데 이렇게 대형 관정이 가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 것은 제 생전에 처음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논입니다. 지하수가 부족해 논에 물을 채우는 일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의 5월과 6월 강수량은 기상당국 관측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는 중부지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두 공기가 만나는 부분이 주로 중부지방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마 속 가뭄에 남부 지역의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중 하나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의료용 링거 주머니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넣고 죽을 때까지 두는 설치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미술관 측은 결국 부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투명한 의료용 링거 주머니에 든 금붕어가 물속에서 고개를 든 채 입을 뻐끔거립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전남 도립미술관의 기획 전시 애도 상실의 끝에서 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15마리의 금붕어 가운데 5마리가 죽었는데 작품을 본 관람객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제가 동물 애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동물을 어쨌든 가둬놓고 그걸 전시로서 삼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보기가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남 도립미술관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하여 관람하는 곳인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작가는 살아있는 금붕어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존재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형태, 그게 바로 외면과 인간의 내면의 어떤 그런 상반된 대립관계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논란이 일자 전남 도립미술관은 결국 작품에서 금붕어만 빼내는 방식으로 부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죽으면 아무래도 그 사체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람객분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각적인 충격. 전남 도립미술관은 향후 작가들의 개성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전시 작품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이 민선 8기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기초단체 22곳의 단체장은 어제 민선 8기 첫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인재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전남 관광 구축 등 5개 협력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지역 거주자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월 평균 수급액은 51만 9,400원으로 전북에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와 국토 불균형이 소득 격차와 노후 보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 연료 운반선인 천사 에코호가 신규 취항했습니다. 228톤 규모의 차도선인 에코호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LPG와 휘발유, 그리고 생필품 등을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운송 공급할 예정입니다. 에코호는 또 크레인 2기도 설치돼 있어서 해양에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과 해양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모레부터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야경 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투어버스는 오후에 도립미술관과 와인 동굴 등을 거쳐 밤 시간대에는 구봉산 전망대와 이순신대교, 선샤인 해변공원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광양 야경 관광은 매주 목요일 오후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참가 가능합니다. 현대 3호중공업이 외국인 조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목포과학대학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과학대학 등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어 등을 가르친 뒤
현대 3호중공업에서 현장 실습 등 교육 과정을 마치면 5년 동안 전문 취업 비자를 받아 대불 산단 등에 취업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조선소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모 구청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광주 모 구청장으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고소장을 받아 이달 초부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구청장을 불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구청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심했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기온이 다소 내려갔지만 높은 습도에 체감온도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있습니다. 광주와 한평, 해남 등에는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다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첫눈 번개가 치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서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양 28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29도, 장흥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